알고리즘도 이제 한몫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3초를 버텨라. 3초 동안 사람들이 보게 하면은 이 쇼츠는 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극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1초예요. 1초 안에 자극을 못 주면은 넘기거든요. MC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CN은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서 마치 연예인들처럼 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놓고선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들한테 수익 정산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행사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트렌드를 경제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에코스바 MC 박곰입니다. 정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된 직업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전문적으로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BA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어비월드 채널하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GP라는 걸로 해서 유튜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어비 송태민이라고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신 두 분께서 나와주셔가지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 더해서 저의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식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심을 채우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좀 헷갈리시죠? 네.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내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예요. 이 사람 크리에이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크리에이터 같은데요? 보통 명사로서의 크리에이터는 맞아요. 근데 이게 2019년 9월에 국세청에 새로 등장한 그 직업군의 크리에이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잘 나가는 PD여도 온라인상에서 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터는 아닌 거예요. 크리에이터에 적합한 플랫폼은 유튜브가 되는 거고, 인플루언서에 적합한 플랫폼은 인스타가 되겠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거든요. 두 분 다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어떤 그 과거가 있었길래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게 된 거예요? 공공기관에 이렇게 오기 전에 투자회사를 오랫동안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투자회사 경영하면서 제가 한국에 콘텐츠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경력을 갖고 있어요. UCC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UCC부터 콘텐츠 관련된 비즈니스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플랫폼의 시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는 있었죠. 투자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산업을 멀리서 이렇게 커가는 걸 다 지켜봐 오신 거군요.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다면은 저는 직접 크리에이터로서 예전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중에서 곰플레이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곰플레이어를 제가 디자인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직접 디자인도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UCC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UCC를 제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컨텐츠를 막 올리면서 이렇게 즐겼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투자를 해주셨다면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컨텐츠 그죠? 만들고 계셨군요.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죠. 옛날에 UCC와 지금의 유튜브 오기까지 틱톡이 또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네, 쇼폼이 진짜 처음에 틱톡에서 주도했을 때 이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도 약간 간간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흘렀을 때 틱톡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까지 넘어가고 있을 때 유튜브가 뒤늦게 이거구나, 이제서야 이제 2020년대 돼서야 이제 쇼츠가 시작됐죠. 좀 늦게 따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틱톡이 전체적인 이 미디어 흐름을 확 바꿔놨기 때문에 큰 영향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쇼폼 시장이 커졌다고 느낀 게 두바이 초콜릿이라든지 스웨덴 캔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였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 릴스 통해서 막 퍼졌는데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외 간식들이 퍼질 수 있을까? 이것만 봐도 사실 쇼폼 시장이 굉장히 커졌구나 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알릴 수 있는 진짜 그 플랫폼의 파워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두바이 초콜릿이나 이런 스웨덴 캔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요? 추측해보면 혹시 알고리즘 탄 걸까요? 뭐든지 사실 알고리즘을 믿는다고 해서 잘 될 건 아니지만은 알고리즘도 이제 한몫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3초를 버텨라. 3초 동안 사람들이 보게 하면은 이 쇼츠는 뜬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자극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은 1초예요. 1초 안에 자극을 못 주면은 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초 안에 사람들한테 특이한 점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초콜릿인 것 같은데 속에는 뭔가 과자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식감도 신기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알게 됐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찍어야지, 나도 찍어야지. 서로 찍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알고리즘을 탄다라고도 얘기 들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유행이 온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나도 어쩔 수 없이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먹거나 사서 먹어야지만 이 컨텐츠가 또 뜰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겠죠. 그렇게 어디선가는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유행처럼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막 계속 반복이 되어 간다면요. 누군가는 어디선가에서는요. 계속 만들 고민만 하고 있는 누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MCN이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MCN이라고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너무 성급한 대답이었는데, 네, MCN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MCN은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서 마치 연예인들처럼 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놓고선 크리에이터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들한테 뭐 수익 정산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뭐 행사를 열어준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2010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군이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같은 경우도 한 2015년, 16년까지는 굉장히 큰 이런 규모 시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이제 지금 작아지고 있는 부분은 좀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뭔가 광고를 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무조건 소속사를 통해서 MCN을 통해서 간다라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1인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가 크리에이터한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 매니지먼트는요. 연예인이 자기를 연기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그거 외에 회사가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곡도 만들어줘야죠. 작곡가도 붙여야죠. 회사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런데 MCN 회사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이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소속됐을 때 MCN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크리에이터가 직접 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기존 연예인들은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지만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가 그걸 하는 형태가 되니까 MCN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죠. 그 MCN 산업으로서, MCN 회사로서, MCN에 관련된 크리에이터 산업은 계속 더 커지겠지만 MCN 회사로서의 산업은 조금 더 위기감이 있죠. 그러니까 더 세밀한, 더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 MCN들이 쫙 갔다가 투자도 많이 받았다가 되게 힘들어지고 적자 받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구현해내서 지금 조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MCN이 적응을 해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실 때요, 이 MCN 사업들의 이런 변화로 인한 그 미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들이 지금 자기 길을 이제 찾아가고 있어요. MCN 사업과 크리에이터 산업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하고 엔터 사업, 그러니까 콘텐츠 산업이 조금 다른 것처럼 여기서 말했던 힘들었던 산업은 MCN 산업이 MCN 사업체가 힘들었던 거지 그 산업 전체가 힘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MCN 같은 경우는 이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케팅, 커머스 이 세 개를 다 묶어버려요. 다 묶어서 한 번에 가기 때문에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유튜브 쇼핑, 뭐 틱톡 샵, 릴스 샵 등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커머스까지 계속 연계돼서 자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이런 홍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시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모든 MCN들은 커머스하고 어떻게 같이 묶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죠. 예. 근데 커머스 붙는 게 사실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해볼만 하거든요. 커머스 쪽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보니까요. 이쪽은 엄두가 안 났었는데요. 이게 세상에 그냥 플랫폼에 자동으로 지금 붙어버리고 있어가지고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잘 주고 여기에 대한 걸 잘 커버해 준다면 저는 무언가 이런 도움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가장 핫 이슈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메이저 언론들에서 알리테무에 대한 경쟁을 많이 올리고 막 커머스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알리테무가 가지고 온 그 큰 파도보다 더 큰 파도가 곧 몰려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틱톡이 틱톡 라이브만 지금 열었단 말이에요. 곧 커머스를 열게 돼요. 틱톡 커머스가 열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들은
아마 알리테무보다 훨씬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겁니다. 광고를 안 했는데도 이게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와, 그 파급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사실은 기계가 하는 것보다 인간이 상상력과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을 하는 게 더 강해서 일자리 창출 성향도 훨씬 이게 강하죠. 8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생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크리에이터 포스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공공 MCN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현재로서는 최고인데 아싸! 사실 규모로서만 최고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들한테 지원하는 것들도 장난이 아니에요.